좋잖아요. 지금 나온 이 대출이 금리도 싸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신생아를 낳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빨리 사야 될 것 같고, 지금 이거를 놓치면 내가 후회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조바심이 막 드는 거예요. 집이라는 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. 내가 갖고 싶다고 사고 싶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살고자 하는 욕구도 있겠지만, 이게 올라갈까? 아니면은 최소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좋은 선택이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신생아 특례대출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해야 되는데, 이거 할 때 내가 살 준비가 돼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버트놈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인데, 좀 늦었죠? 네, 좀 내용이 늦었어요. 다른 분들 다 얘기하고 뉴스 뜨고 했는데 좀 늦었던 이유가 게을러서 그래요, 그냥. 좀 게을렀어요. 내용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놨다가 찍어야지 했는데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시작하는 날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빨리 찍고 있습니다. 대신에 이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 되나? 이게 되게 좋은 기회냐?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같이 좀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이 보도 자료인데 여기 내용 보시면요, 2024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을 하겠다,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리고 시작일은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, 2024년 출산 가구에 대한 부분, 요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. 보도자료 보면요, 내용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. 신생아 특례대출이에요. 이름 자체가 신생아 특례대출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되게 낮거든요. 요게 이제 제가 통계청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, 원래 우리가 100만 명일 때도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쭉 내려와서 4분의 1, 25만 명이 됐고 0.7명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0.7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일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. 이 사람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. 나라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돼. 그래야지 내수시장도 커지고 뭐 세금도 많이 거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혜택을 주고도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건데, 신생아가 줄어든다는 건 앞으로 미래에는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. 그래서 정책들에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,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하나의 대책으로 집값을 조금 안정적으로 해주면은 아이를 좀 더 낳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자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. 지금 이거 대출 이자를 그냥 싸게 해주겠다는 걸 만든 거예요. 대출 상품을. 우리나라 집값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 2030들이 아이를 안 낳아야겠다 아니라 처음부터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근데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차피 집은 나중에 필요할 건데 아이를 낳으면 싸게 살 수 있네? 아니면 이자가 싸네? 이런 생각을 하면 아이를 좀 더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든 거죠. 이 내용 보면 이래요. 주택가격 9억 원 이하, 그리고 최대 5억 원까지 너네가 만기 10년짜리를 하든 15년짜리를 하든 20년짜리를 하든 30년짜리를 하든 우리가 5년간은 최소 1.6%의 대출이자를 낼 수 있게 해줄게.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출 상품에 상관없이 5년간은 1.6% 이자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,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되게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. 소비자 물가지수. 자, 요거 보면은 2023년 12월 거를 볼게요. 그러면은 22년 12월에 비해서 3.2%가 늘어났어요. 야, 소비자 물가가 3.2%가 늘었는데 나는 대출을 1.6%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거의 공짜잖아요. 무료지.
돈을 벌면서 대출을 쓰는 거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냥 대출 받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내가 이익을 보네?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이익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야 될까? 요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이 있는 1주택자라고 하면요, 이 대출 상품을 바로 이용을 해야 돼요. 무조건 대환을 해야 돼요. 자, 내용을 보면 이렇거든요. 아이 한 명당 0.2% 5년 연장 해가지고 하는데,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했던 기존의 담보대출도 대환을 하게 해주겠다. 그러니까 갈아타게 해주겠다라고 적혀 있거든요. 갈아타면 무조건 이익이잖아요. 이거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면 이자가 줄어드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. 근데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, 집을 새로 사는 사람한테도 이게 좋은 건가? 야, 집이라는 게 금리가 싸다고 이 혜택이 괜찮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건가? 요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거든요. 집이라는 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. 내가 갖고 싶다고 사고 싶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살고자 하는 욕구도 있겠지만, 이게 올라갈까? 아니면은 최소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좋은 선택이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신생아 특례대출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해야 되는데, 이거 할 때 내가 살 준비가 돼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.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. 지금은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던데, 음악 같은 것도 하고 해가지고 아이패드 많이 사용하잖아요. 근데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를 산 적이 있었는데, 이 당시에 아이패드는 되게 애매했어요, 포지션이. 그리고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.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 있고 노트북도 따로 있어요. 그리고 집에도 컴퓨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사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. 되게 애매하잖아요. 가격이 한 80만 원, 9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싼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너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? 라고 물어보면은 딱히 할 건 없어. 그러니까 뭔가 아이패드로 뭔가 할 건 없지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? 동영상을 좀 크게 본다? 그러니까 조금 멋있다? 이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꼭 아이패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은 모양새가 되게 좋아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냥 갖고 싶었어요. 그래도 괜찮아요. 80만 원이잖아요. 우리가 80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살 때 있거든요.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갖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의 소비를 할 때가 있어요. 괜찮아요. 근데 집은 아니잖아요. 억 단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금리 조금 싸다라고 해서 금리 이익 보겠다고 7억짜리 8억짜리 집을 그냥 사면 안 되거든요. 사면 안 돼요. 이 정도로 여유가 없잖아요. 우리가 생각해봐요. 7, 8억을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금리를 이 정도까지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탁 싸다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싸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사고 싶다 해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7억이잖아요.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사도 될까? 최소한 이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. 제가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건데, 최소한 내가 이 3가지 정도는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괜찮다,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금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거죠.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얼마짜리를 살까예요. 얼마짜리를 살까? 내가 물건을 살 때 보통은 가격을 보고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있는 돈을 가지고 사잖아요. 집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집을 사려고 하면 내가 얼마를 모아놨는지 확인을 하고 얼마 더 모아야 되는지, 혹은 대출을 받았을 때 한 달에 이자를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정도는 미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. 이게 가능한지, 그리고 내가 살 집이 얼마짜리인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준비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. 두 번째는 어디에 사야 할까예요.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. 아니면은 오르는 지역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. 근데 이게 미리 고민이 돼 있어야 돼요. 내가 살기 좋은 곳도 있고 사놓으면 오를 만한 지역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나의 컨셉이에요. 나의 투자 성향이고 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미리 고민되고 정해져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걸 사야 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옷을 살 건지 아니면 신발을 살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고 밖으로 나가잖아요.
부동산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아파트를 살 건지, 오피스텔을 살 건지, 재개발을 살 건지, 재건축을 살 건지, 신축을 살 건지, 구축을 살 건지, 주택을 살 건지,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살 건지 미리 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아파트라 결정을 했다면 어떤 단지를 살 건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싼 게 나왔잖아요.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하는 1.6%짜리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. 좋잖아요. 지금 나온 이 대출이 금리도 싸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신생아를 낳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빨리 사야 될 것 같고, 지금 이거를 놓치면 내가 후회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조바심이 막 드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미리 갖추어진 상태에서 금리가 낮은 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, 그냥 신생아 특례대출이 좋으니까 집 사야 돼, 이거 좋은 기회야, 무조건 사야 돼, 이런 거는 안 돼요. 아무리 대출이 좋아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천천히 이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 대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, 무작정 달려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만약에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전세대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까처럼 1주택자가 대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기회니까 크게 고민 안 하고 바로 활용을 해도 됩니다. 하지만 집을 새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금리에서 이익을 보려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준비를 해서 이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. 오늘은 제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,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전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.